네, 오늘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에는요, DW 자기경영연구소 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들을 또 시원하게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모셔보겠습니다. 신대호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 주제를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변화를 읽으면 실패는 없다. 네. 오, 굉장히 단호해요. 변화를 그러니까 읽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어떤 네. 의미로 준비하신 주제예요? 예, 맞습니다. 그 미래학자이신 엘빈 토플러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시나리오를 얼마 전에 그 책에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느 강 유역에 원시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백인들이 그 주변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은 목적은 그 강 상류에다가 댐을 건설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원시민족들은 그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그대로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불과 몇 년 후에 댐이 완공이 되면서 이분들이 하루에 있던 이분들의 서식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멸종되고 말았는데요. 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점은 바로 이런 면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 이제는 개인, 기업, 국가마저도 아주 급속한 위기 상황으로 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도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경영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에도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도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미래에 대한 눈을 열어놓고 미래에 이루어질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면 실패할 일은 더 이상 없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미래도 주니어송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요, 우리 구직자분들이 일단은 정말 당장 앞에 취업되는 게 그렇죠. 큰 문제인데 급하죠. 그렇게 멀리까지 볼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네. 당면 과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의미도 충분히 맞는데요.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0대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한 직장 경력이 한 15년에서 10년 정도 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들이 현재 상황을 보시면 네. 지난 5년간 급여 인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매년 그분들의 선배님들은 상시적으로 회사를 나가시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이 많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불과 경력 직장 생활을 10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자리가 점점 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예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계시는 금융업종 중에 대표주자는 역시 증권 쪽이겠죠. 증권 쪽도 리먼 브라더스 2008년 사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약화되고 수익이 절하되고 있어서 최근에 뭐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이처럼 그렇죠. 네. 취업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년 뒤에 5년 뒤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유망 직업이 네. 미래 불과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유망 직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향후 10년간의 서비스 산업 분야는 많이 발전이 되지만 의복, 섬유 관련 분야, 또 종합 건축 분야 등은 향후 직업군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포브스라는 그 미국 경제 잡지에서는 사라지거나 위험한 직업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네. 대략 9가지가 있습니다. 네. 라디오 아나운서, TV 아나운서 아닙니다. 두 분이 네, 다 아니실 것 라디오. 같고요. 예. 그리고 보석, 비금속, 세공사, 기자 등 언론인, 또 네 번째로 보험사 직원, 다섯 번째 여행사 직원, 여섯 번째 공무원, 일곱 번째 컴퓨터 프로그래머, 여덟 번째 이코노미스트, 아홉 번째 농부 어부입니다.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유망한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공무원, 이코노미스트, 기자 등은 벌써 하향 직업군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사회의 변화를 읽고 유망한 조금 더 뜨는 직종으로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일을 하시게 된다면 보다 더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위험한 직업군 발표 자료를 봤는데 이게 꼭 그렇게 위험해진다라는 뭐 확실하다 이거보다는 그냥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트렌드.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미래 사회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변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네. 게 아마 가장 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래 사회라는 거는 변화라는 건 아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두 아나운서분 바로 앞에 가슴속에 이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멀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트렌드를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엔 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유엔 산하기구에서는 미래에 이어질 메가 트렌드 10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로 에이징입니다. 고령화. 전 세계적으로는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두 번째로는 바이오 나노 분야에 대한 혁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 한 방울로 여러분들이 언제 암에 걸리는지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겠죠. 네. 이런 혁명은 여러분들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런 상황들이 많고 얼마 전에는 필리핀에 태풍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죠. 네. 예,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의 변화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합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삼성, LG를 포함한 곳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네. 플렉스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지만 펴지네요. 앞으로는 접어져다 펴지고 굉장히 유연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냥 주변에 디스플레이가 없어도 우리가 필요할 때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그런 세상 네. 얼마 남지 않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혁명입니다. 교육혁명 얼마 전에 이제 빌 게이츠 재단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네. 무료 대학입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온라인으로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들 조금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퓨처 앤 IT라는 건데요. 이제 정말 IT가 어느 곳에서나 많이 필요해질 예정이고요.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글로벌입니다. 지금은 네네네.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만 앞으로는 하나가 돼서 행동에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헬스 앤 웰페어입니다. 이제는 건강이 조금 더 중요한 사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개인화 사회가 점점 더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분들이 파워가 있어지는 보다도 개인이 하나 글을 올리는 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네. 없는 예, 그런 구조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잡레스입니다.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대기업들은 그렇게 많은 직원들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업무들은 외부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러한 미래들은 실제로 우리 바로 앞에 있다는 게 사실은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잡레스라고 하는 것들 지금 일어나질 일은 아니니까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취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자, 방금 뭐 강조해 주셨습니다. 10번. 예. 잠레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좀 걱정은 돼요. 그래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에게는 또 커다란 위기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는 또 어떤 미래가 예측이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취업하기를 원하는 기업들,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이 기업들은 큰 변화에 사실은 직면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회사의 특징은 무한 경쟁, 글로벌화, 스피드화, 창조적 지식의 중요성, 다기능화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가장 비근한 예로 애플과 삼성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네. 우리의 LG를 한번 보겠습니다. LG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중국 기업들한테도 지금 밀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로 보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래서 인력들이 젊은 인력들이 굉장히 없어지는 문제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제 고학력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인재를 고르는 일도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되겠고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 이제는 뭐 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대세가 됐다라고 봐줘야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세계 5대 경제기구에 이미 여성 수장이 3명이나 속해 있고요. 이제 차세대 미국 대통령 아마도 여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제는 지능 지수, 머리가 좋은 이런 것보다는 감성 지수와 창의력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얼마 전에 삼성그룹에서도 향후에는 이런 인재들을 뽑겠다라고 했는데요. 골드 칼라를 뽑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학교 성적이나 영어 성적보다는 창의성, 그래서 컴퓨터에 관련된 창의력 지수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분들을 뽑아서 이분들을 소규모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분들이 나중에 팀워크가 잘 꾸려져서 5년, 10년 뒤에는
나머지 분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삼성의 인재의 그런 개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역시 아웃소싱입니다. 기업들은 이제는 조금 더 불필요하거나 조금 더 덜 필요한 업무는 해외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게 있겠죠. 그렇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어떤 큰 트렌드들이 사실 하루아침에 변한다 이런 것보다도 방향이 그쪽으로 맞습니다. 조금씩 가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도 이 대비는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구직자들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뭘까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스펙이 예전보다는 5가지에서 뭐 8가지가 필요하다. 이제 신문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네. 그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점점 더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펙, 학벌, 좋은 성적 이게 중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기업에서는 또한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40대 초반에 이제 임원이 되시고 40대 후반까지 가면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거나 이런 상황이고요. 50대 이상 분들은 이제는 사장님이나 부사장 외에는 더 이상 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더 젊어지고 그래서 조기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취업을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요. 취업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기 퇴직 후에도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수명이 길어진 반면에 나머지 그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아, 왜 이렇게 오늘 불안하게 하세요? 예. 대비하라고. 예, 네. 대비를 정말 잘해야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요. 맞습니다. 이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 긴장을 하셔야 되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취업 뉴스를 보도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대기업의 취업 경쟁률이 31대 3으로 나왔고요. 중소기업은 6대 1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불과 5년 전에 비해서도 더 성장한 수치인데요. 대기업 선호 현상이 이후 취업 준비생들한테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매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 퇴직한 후에는 본인의 전문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반대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의 경험을 한 번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찍 퇴직을 하신다고 해도 향후에 본인의 일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업준비생들은 이제는 차별성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차별화 전략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본인의 전공을 뭐 2-3가지 하는 건 보통 기본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두 아나운서들께서도 철학, 역사 이런 분들까지 다 지식을 섭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아유, 뭐 부끄럽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네. 두 분은 여러분들 취업준비생들 이 두 분한테 많이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예,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이제 살아남기를 변화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생 여러분들도 이제는 기업 외부 환경의 변화를 읽으실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취업 후까지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형 인재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 인재 능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요, 유망한 직종을 좀 조금 알아보죠. 어떤 게 그렇게 유망할까요? 예. 제가 이제 아까 미래 트렌드에 맞게 유망한 직종들이 이제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면 정보기술 IT 관련 직업입니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IT 관련된 그런 기술들 관련 직업들이 많이 나와지고 있을 거고요. 글로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와 관련된 세계화. 직업들. 예. 예. 그리고 통역, 번역, 언어가 굉장히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관련된 직종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첨단 과학. 제가 아까 P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첨단 과학이고요. 문화 관련 산업이 많이 클 것이고 또한 고령화로 인해서 보건의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이냐 웰빙이 중요한 그래서 이에 관련된 직업군들이 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멘토에게 듣는다. 오늘은 자, 신대호 대표님에게 성공하려면 미래를 읽어라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구직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긴장하시라고 네. 변화를 읽으면 실패는 없다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미래는 여러분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취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취업 이후에 경력을 잘 살 수 있도록 기업 환경에 맞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스펙에만 많이 치중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들을 많이 쌓으셔서 취업 후에도 기업에서 원하는 필요한 인재로 꼭
성장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신대호 대표님과 함께 변화를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또 행사 또 소개해 줄 게 있죠? 네, 예, 자, 말씀해 주시죠. 호남권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11월 28일 목요일에 열리는데요. 네.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 환경산업에 관련된 일자리에 대한 정보 여기 가서 많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칠 시간이죠? 네, 취업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예. 네, 대한민국에 일하고 싶은 모두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취업앤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